본격적으로 정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처음엔 사실은 찬성 의견이 많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관측을 했는데 의외로 반대 의견이 나날이 줄어들지 않고 증폭이 되다 보니까 이 전국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지지자들도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논쟁거리로 비화될 줄은 몰랐고, 그 이면에 좀 이런 게 담겨져 있었구나. 좀 이따 얘기하겠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도 이제 찬성 반대에 대해서 한쪽 의견을 열심히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난 한 2주 동안에요. 입이 달려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의견을 냈죠. 입으로 댓글로 정말 쏟아냈어요. 근데 그 전체 과정을 저도 이번에는 정말 유심히 지켜봤는데 하나 말하고 싶은 건 있어요. 네. 이 내부 논쟁, 내부 투쟁, 내부 갈등이 파멸적인 봉합이 안 되는 그 절망적인 그 세력 갈등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야당 역사, 지금은 여당이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 계열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정말 지지고 볶고 부시고 러닝구 입고 설치고 백바지 입고 설치고 하는 너무나 많은 모습들을 봐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는 이념 다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다툼이었어요. 근데 그 이해 대립이 강력한 양측의 리더들이 있는 가운데 세력이 규합돼서 그러면 당이 깨진다거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수도 많은데 저는 이번 거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다음에 논의를 잘 심화시킨다 하면 소위 수구의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요즘 많이 표현하잖아요. 당내 내부 토론이 활성화되는 네. 그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오래 산 사람의 입장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당내 분란처럼 보이는 거는 큰 문제거리는 아니다. 그런 예. 말씀해 주신 거 하나하나 좀 짚어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두 당의 이제 합당 문제를 놓고 혹자는 노선과 철학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노선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저는 못 찾겠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 조국 대표가 강령으로 얘기하는 사회권 강화 같은 게 약간 진보적 성격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 그런 사람들은 드글드글해요. 근데 조국혁신당 구성원 12명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무슨 사회운동 투쟁을 하고 이념 논쟁에 앞장선 사람들이 아니고 검사를 하거나 셀럽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에서도 그냥 상대적으로 그냥 온건하거나 여럿 중에 하나인 사람들이어서 두 당의 어떤 차별성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컨대 사회민주당이나 무슨 그런 당들이면 다르겠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대한 태도가 음, 다르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인적 구성이 어떤 운명의 장난에 의해서 당이 나뉘어 있을 뿐인 거지 별개의 당으로 있을 하등의 이유를 못 찾겠거든요. 네. 저도 말씀 듣고 보니까 조국 그 대표나 신장식 의원 2명 정도는 정도. 예. 진보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박은정이 진보인가, 황운하가 진보인가, 그들이 민주당에 합당해서 들어갔을 때 포지션이 진성juk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될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수가 사실은 조국혁신당 구성원 개개인의 면모를 보면은 실제로 그 당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하는 진보적인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당 불가론의 그 어떤 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보다 보다 강력한 진보 정당이 한쪽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안심하고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준다 얘기하는데 글쎄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을 더 강력한 진보성을 가진 정당으로 이해하고 있나?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노선과 철학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당면한 선거에 대한 유불리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도 상당히 아니 많거든요. 그게 제일 크죠. 네. 합당하려고 했던 것도 선거에 따른 거고. 네. 근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글쎄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제가 이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민한 곳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이 한 몇천 표 뽑아갈 때 그거 감당되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저는 이거 좀 가혹하게 말하면 지금 이미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의원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있으면 그렇죠. 시도지사 뭐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에 따른 인적 관계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뇌리에 담고 약속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한 관계가 있을 텐데 합당으로 인해서 아마 그 구도가 다 깨져버리는 거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그건 뭐 현실적인 문제죠. 네. 좀 뭔가 좀 확대 해석을 한다면 선생님 말씀을 들어오면 민주당이 어쨌든 다수당이 영향력이 큰 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 중에 내심 지방선거에 대한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네. 열렬히 반대하는 현역 의원들, 그러니까 일반 당원 말고 현역 의원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자기 입지 있잖아요. 내가 나와서 뭐 경기지사에 출마를 하겠다든지 뭐 또는 당에서 주도권을 갖고 싶다든지 정청래 하에서 이루어지는 정청래 당 지배 체제에서는 자기가 상당히 불리하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현실적 자기 이유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더라.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하나의 각도 같은 경우에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향후에 이 그 진보 진영, 민주 진영에서 어떤 쓰임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두고도 사실은 조국 대표의 위상이라는 것이 이미 사실상 영향력이 많이 감퇴했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민주당이라는 큰 당에 들어오면 활력을 줘서 차기 대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견해가 양립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국을 매개로 해서 이 논의가 막 시작된 게 한 2, 3일 됩니다. 최근에 제가 매일 맞아요. 봤어요. 반대하는 논거를 계속 이제 확대하다 보니까 네. 조국이 민주당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20, 30대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힌다. 그리고 언감생심 조국의 정치 이력을 봤을 때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는 사람을 마치 어보듯이 해서 그에게 자리 주는 거 부당한 거 아니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거부감. 근데 그 조국에 대한 거부감이 조국이 아니더라고. 아, 그래요? 예. 그럼 그 실체는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문재인에 대한 거부감. 아, 조국 뒤에 있는 문재인 예. 그림. 예.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언가 목소리를 보태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중이에요. 김어준 두들겨 맞고 또 유시민까지 지금 많이 난타당하고 있어요. 난타를 당해. 보니까 지금. 네. 그래서 그 모든 걸 묶어서 보니까 아 김어준이 작당하고 정청래 대표가 그걸 받아서 유시민이 또 풀무지를 해서 네. 친문 세력의 복권이요. 그게 거의 정설처럼 지금 퍼져나가는데 각자 이제 보는 자리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도매금으로 같이 뭐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뭐 상관 안 하고 저는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친문 세력의 복권이 존재한다면 아마 나 같은 사람부터 우선 들고 일어나서. 네. 난리를 칠 걸. 근데 네. 현실적 실체로 친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민주당 구성원 누구 중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줬어서 그 대행자 조국을 통해서 미래를 개척해 주셔서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해 주셔서 웃잖아요 지금. 웃죠 저도. 당연히 듣고. 네. 역사적 판단은 끝났고요. 조국 대표는 차라리 조국 혁신당의 대표라기보다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더 험악한 벌판에서 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정치 자원이 될 수는 있죠. 나중에. 그렇죠. 미래에는. 근데 네. 당분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청래 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구야 김민석이라는. 김민석이 네. 있을 수 있고 또 누가 지금 비서실장도 혹시 한 지분이 있거나 개인이지만 그렇죠. 스타 네.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면모가 있는데 12명 데려온 사람들이 다 조국 계로서 당 안에 활동한다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네. 그동안 합당 여러 가지 봤지만 그 안에서 녹아 들어가는 사람서부터 해서 또 여러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을 그렇게 견제한다거나 경멸한다거나
뭐 하여튼 여러 형태의 그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합당을 막는 그 논거에 대해서 그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 후보 자원이 이 때문에 뭐 소중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는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보여준 게 없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뭐 보여준 게 없죠. 근데 대선 자원이 지금 나오는 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새 대통령이 1년도 안 돼 있는데 그렇죠. 네. 차기를 노리는 대통령급들이 누구냐 하면서 꼽으면서 그들의 행보에 주목한다면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무능해서 빨리 이 시절을 지우고 싶다는 건데 그게 현재 그렇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예. 네.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5년만 하고 관둔다는 법이 없어요. 그건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전에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과잉된 생각인데 이 모든 논쟁을 제 나름으로 이해해서 좁혀 생각하면 결국 당권 싸움 같아요. 당권 싸움이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정청래와 김민석의 당권 싸움인 것 같고 그들의 세력을 어떻게 이렇게 한 덩어리로 그룹핑하다 보니까 정청래가 갑자기 친문이 돼버리고 정청래는 친문 계보에 깊이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존재하기 어렵죠. 그렇게. 오히려 저 네. 홀대 받아갖고 저 그 공천 탈락도 되고 조금만 보면 아실 분들이 정청래가 무슨 친문 뭐 수장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조국을 뭐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좋아. 네. 근데 친문이란 단어가 없어져야만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서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룹핑이 있냐고. 그냥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정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다음에 그렇다면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당에 돌아와서 바로 이재명의 직계 그 후계자 같은 입지를 갖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당신 참 능력이 있군 하고 아끼는 거 하고 그렇죠. 하나의 세력으로 볼 때 그건 앞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종의 음모론처럼 느껴지는 네. 김어준이와 유시민과 정청래가 작당을 해서 문재인 때 지지 세력을 다시 복권하기 위해서 준동을 이거는 그 당내에도 분열 세력이 꼭 오거든요. 이 문재인 대통령 때 이재명 이름만 나오면 때려 죽이려고 막 발광하던 그 극문이라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도 그럴싸한 논리 만들어서 막 감염되는 사람들 많았어요. 뭣도 모르고 이재명이 악마인가 보다. 실제로 있었어요. 그 친문 세력의 부활 복권의 움직임이라고 이 사태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일종의 분열주의 세력의 일원이거나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동화가 돼버린 네. 사람이거나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 합당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시선에 대해 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은 일단은 이게 1차적으로는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진로와 연계해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분명히 집권 어떻게 보면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의 시간인데 자꾸 정청래의 시간으로 끌고 가려는 듯한 태도들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합당을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서 있었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처리 방식을 보면서 너무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그게 보기 나름인데 첫째로 우선 저는 정청래에 대해서 전적인 옹호와 지지의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냥 보는데 그 당대표로서 좀 신망이 생각보다 적구나 하는 걸 이번에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그 자기 정치 얘기는 제 같은 사람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정치인이 그런 욕망을 갖는 것이 예, 자기가 확장돼서 당도 더 진두지 당대표도 오래 하고 싶고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나 대선도 노려보는 그걸 이상하게 본다면 그건 되게 이상한 거죠. 또 그 행위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진로에 헛발질이 되고 방해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될 텐데 그런가? 하여튼 어느 날 왜 그날 발표해서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지우냐 그거는 다 이상한 타이밍의 문제 같은데
그 이재명 그 분명한 거는 정 대표가 광범위한 지지와 신망을 많이 못 받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확인이었어요. 원래 당에서는 큰 지지를 못 받고 당원들이 확 밀어 올려서 당대표가 된 과정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상당히 생각보다 취약한 거구나. 그리고 당대표 한 지가 지금 그래도 꽤 여러 달 됐는데 당내의 우군, 당내에 자기 말에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확보가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아니 저도 보면서 느끼는 게 사실 정청래 대표를 위해 총대를 메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손가락으로 헤아려 봐도요. 국회의원 중에 10손가락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다 채우지 못할 만한 적은 수가 공개적인 우군인 것 같은데 반면에 정청래를 반대하는 비토 의견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 안에서도 이미 드글드글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내놓고 막 네. 최고위원 회의하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거의 팡팡 막대기로 때리고 있더만. 아유 정말. 아니 그거를 이제 혹자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전한 부분이다. 오히려 그게 민주당이라는 게 공개적으로도 대표와 최고위원이 설전을 벌일 수 있을 만큼 논쟁이 가능한 공간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일방 절차에 따라 가지고 상대 세력을 절멸하는 방식을 택하니까 그것보단 낫다고 얘기하지만 또 그걸 보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매일 박터지게 싸우니까요. 그 예전 생각나시죠?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막 그 험한 소리하고 튀어나가고 최고위원 회의 중에 막 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국민의당이 분당대에 나가는 과정 그거는 거의 막장으로 가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수습이 돼서 그래도 튀어나간 세력이 30몇 석이나 얻고 맞아요. 국민의당이. 네. 근데 여기서 무슨 강덕구나 무슨 또 누가 있지? 이현주가 최고위원이나 정청래 싫어하고 나가서 당 차릴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완전 불가능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청래를 포함해서 변형된 충성 경쟁 같은 거 아닐까? 아 변형된 충성 네, 경쟁이다. 서로 막 때리는데 그게 모두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예요. 서로가 서로의 네. 주장이 다. 그래서 예. 상대를 막 반박하면서 그게 이 대통령을 위한 길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 대표가 자기 확장을 위해서 글쎄 조국 혁신당을 들여서 도움이 뭐가 되는지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산수를 해보면 네. 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 대표의 지지자가 된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인적 구성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12명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면 뭘까? 그냥 아주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냥 공적을 세우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전격적 합당 발표를 통해서 이를 빨리 추진해서 지방선거 때 압승을 해서 성과를 내서 당대표로서 입지를 다지겠다 하는 그런 것이 본심이 아니었을까? 네. 제가 너무 순수하게 보나요? 아니 솔직히 누가 보더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질 상황은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네. 말 많이 하다가 폭삭한 거 기억 안 나요? 아 그래 저 지금 잊고 있었네요. 너무 지금 보니까 네. 다 이긴다 그러다가 네. 뽀개진 적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러냐면 다 이길 것 같으면 그 실제로 다 이기는 게 저쪽이 투표를 안 해서 포기해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같은 때인데 어떤 경우에는 저것들이 이긴다고 그러면 우리 죽기를 결사하고 튀어나오는 수들이 있어요. 반대표가. 그러니까 그 예전에 국힘을 찍던 사람들이 민주당 쪽으로 노선을 바꿔서 이렇게 좋은 지지율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투표를 그냥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목소리를 안 내고 이래서 생긴 건데 그들이 언제든 이게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투표장에 나와서 국힘을 찍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 속에서 당대표로서는 불안하겠죠. 특히 아슬아슬하면서 조국 혁신당 저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하고 박터지게 싸우면 안 나겠어요? 예민한 그렇죠. 곳에서 네. 큰 싸움 나죠. 그럼 언론은 그것만 조명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등등 해서 사실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는 당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 명분이 오히려 아름답게 그려지면 지금은 다 망했어. 그렇죠. 다 망했는데 완전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요. 네. 예. 그 아주 전격적으로 아름다운 합당을 이루면서 가령 조국 대표도 그 지난 총선 때 한 역할 있잖아요. 3년은 너무 길다. 뭐 그 목소리로
그거 바람 일으켰거든요. 이번에는 뭐 5년은 너무 짧다 이런 걸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이제 공적이 있었으니까 네. 하는데 지금 뭐 누굴 향해서 공적을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플레이어로서 조국 대표가 그때 분명히 능력을 보였으니까 뭐 민주당에 와서 총선 때도 또 그 격정적인 토론으로 하여간 전반적인 것이 커졌으면 좋겠는데